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이 저려오면서도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 사는 71살 김수희라고 해요. 평생을 여보와 함께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며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 나가고 밤 10시 넘어서야 집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죠.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장사했어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우리 여보는 말수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죠. 아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했고요. 아들도 아버지 잘 따랐어요. 처음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아들 커가면서 조금씩 나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전세 살며 돈 모으고 또 모으고 그렇게 30년 버티다 보니 30평 아파트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게 꿈 같았어요. 아들도 잘 자랐어요. 서울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그때 우리 가족 화목했어요. 여보는 늘 말했어요. 고생한 만큼 보상 있을 거야. 우리 아들 효자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로요. 아들 회사 다니기 시작하고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 이야기 나오니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 가정 꾸리는구나. 며느리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처음 민사하러 왔을 때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눈치 못 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가족 생기면서 생기는 자연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시어머니 어색했으니까요. 아들 결혼할 때 남편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 신혼집. 요즘 젊은이 집 구하기 어렵죠. 전세금 비싸고 월세라도 보증금 필요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수희야, 우리 아들 신혼집 마련해주자. 평생 고생한 우리 아들인데 결혼해서도 고생시킬 수 없지. 저도 동감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 모두 털었어요. 30년 생선 장사 모은 돈 2억 원. 모자라 대출까지. 우리 나이 대출 받기 쉽지 않아요. 은행 까다롭게 굴어요. 우리 아파트 담보로 겨우 1억 원 대출 받았어요. 저희한테 큰 돈이었어요. 아들한테 열쇠 건네줄 때 남편 말했어요. 이제 너 가장이니 책임감 가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아들 고마워하며 눈물 흘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듣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 자주 오던 아들 점점 뜸해져. 명절 오긴 오는데 예전 같지 않아. 며느리 더 심해. 처음 어머니 아버지 정중 인사하던 사람이 나중 인사. 대충 안 하는 날도. 한번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 잘 먹이고 있지 물었더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퉁명스럽게.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예전 내 잘 챙겨주고 있어요 했을 텐데.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 며느리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내버려 두세요. 배신감 처음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3년 전 겨울 12월 추운 밤. 여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 오늘 피곤하네. 밤 11시쯤 거실 이상 소리. 나가보니 여보 소파 기대 가슴 움켜쥐고 얼굴 새하얘 숨 헐떡. 여보 왜 그래? 가슴이 너무 아파. 제대로 못해. 여보 심장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몇 년 병원 약 먹고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당황 손 떨렸지만 119 불렀어요. 구급차 오는 동안 여보 말. 수희야, 내가 만약 잘못되면 아들한테 미안하다 전해. 무서웠어요. 여보 이런 말 한 적 없으니까. 무슨 소리, 괜찮을 거야. 속 무서웠어요. 병원 도착 응급실, 의사 심근경색, 바로 수술, 동의서 사인 손 떨려, 큰아들 전화. 아들아, 아버지 쓰러져 병원. 빨리 와라. 그런데 충격, 대답. 지금 유럽 가야 해. 회사 연수, 곧 전화 끊어야. 비행기 시간. 무슨 소리? 아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지금 당장 갈 수 없어. 어머니 잘 처리하세요. 연락대로 다시 전화할게. 끊었어요. 하늘 무너지는 기분. 여보 수술실. 아들 외국. 며느리 전화. 받지 않아. 나중 카톡. 회사 연수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잘 챙겨주세요. 그날 밤 혼자 중환자실에 앉아. 수술 끝나 의사 성공. 하지만 며칠 지켜봐야. 중환자실 들어 여보 손잡고 외로웠어요. 평생 함께 산 여보 아픈데 아들 얼굴 못 봐. 남편 열흘 중환자실.
그 열흘 아들 안 들어와. 전화 가끔. 일정 바꿀 수 없어요. 회사라. 핑계. 며느리 연락 안 해. 여보, 상태 나아지는 듯. 의식 돌아와 대화. 그런데 여보 저한테 아들 왜 안 와? 대답 어려웠어요. 회사 일로 외국 못 온대요. 한숨. 그래도 아버지 모양인데 표정 실망. 그런데 갑자기 상태 나빠져. 의사 다시 위험. 아들 전화. 아들아 정말 위험하다. 제발 빨리 와라. 어머니 내일 한국 들어갑니다. 표 예약했어요. 다행이라 생각. 아들 아버지 마지막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보 그날 밤 세상 떠났어요. 아들 도착 하루 전. 마지막 순간 아들 중얼. 그게 마지막 말. 아들 다음 날 도착. 늦었어요. 장례식 준비. 아들 회사 휴가 더 못 준대. 끝나면 바로 돌아가야 해. 허탈. 아버지 장례인데 회사 눈치. 빈소이웃 몇 남편 친구 몇. 아들 장례 내내 전화자리 비우. 며느리 예의 없음. 조문객 인사 대충. 빨리 끝났으면 표정. 장례 끝 집 혼자 돌아와 아파트 거실 앉아 생각. 왜 이런 고생? 뭘 잘못? 여보 유서 읽어. 아이들 잘 부탁. 울었어요. 동시에 결심. 이대로 안 돼. 장례 끝 한 달 후 아파트 내놓았어요. 여보와 40년 삶 담긴 곳. 의미 없다고. 아들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다른 생각. 아파트 빨리 팔려 3억 5천만 원. 대출 1억 갚고 2억 5천만 남아. 그 돈으로 사회복지관 1억 기부. 도움받지 못하는 노인 돌봄 사업. 저희처럼 자식 있어도 외로운 분 많아요. 아들 소식 듣고 화. 엄마 무슨 짓? 그 집 저거 아니야. 그 집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고생 마련. 너 이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 저희 물려주시려 하셨잖아요. 그래, 너희 아버지 그러고 싶어 했지. 하지만 아버지 임종 안 지킨 자식 물려줄 건 없어. 엄마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 아냐. 나대로 살게. 사실 작은 임대주택 알아봐. 15평 전세 5천만 원. 남은 돈 작은 가게 차릴 생각. 평생 장사 경험 있으니까. 이사날 아들 며느리 왔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생각 안 해. 어이없었어요. 지금까지 누구 생각만 했는데. 며느리 더 가관. 어머니 저희 아기 가질 계획인데 이러시면 어떡해. 웃음. 그래 아기. 그런데 그 아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임종 안 지킨 사람인데 그 아기 잘 키울 수 있을까? 둘 할 말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 연락처 차단. 며느리도 아들 마지막 메시지. 부모 낳고 키워줬다고 자식 아니다. 진짜 자식 부모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거. 이제 각자 살자. 그게 마지막 메시지. 새로운 동네 이사 후 다른 사람 된 기분. 그동안 누군가 아내 어머니로만 산데 이제 김수희 한 사람으로 처음 어색. 혼자 밥 TV 잠. 익숙지 않아. 그런데 시간 지나 자유 나쁘지 않아.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해. 하고 싶은 대로. 아침 일어나 공원 산책. 동네 아주머니 커피. 소소 일상 행복. 6개월 후 국밥집 열었어요. 남편 국밥 이름. 여보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 메인. 여보 기리기. 처음 손님 없어. 새 가게라. 혼자 하니 서비스 어색. 그런데 한 달 두 달 단골 생겨.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와. 어느 날 할아버지 사장님 국밥 먹으면 마음 따뜻해. 집밥 같아. 뿌듯. 제 국밥 위로돼. 요즘 손님 이야기 재미. 각자 사연. 혼자 사는 자식 멀리 떨어진 비스처지 많아. 이야기 나누며 저만 힘든 아냐. 가끔 혼잣말 여보께. 여보 당신 대신 정리했어. 속 시원하지. 그러면 여보 대답 같아. 고생했어 수희야. 이제 내 인생 살아. 꿈에 여보 나타나. 젊을 때 모습. 웃으며. 수희야 잘하고 있어. 이제 행복해야 해. 꿈깨 울었어요. 슬퍼서 아냐 고마워서. 아들 다시 연락 올 날 있을지도. 하지만 제 마음 안 열릴 듯. 한번 깨진 신뢰 쉽게 회복 안 돼. 특히 부모 자식 간. 국밥집 연지 2년 돼가. 이제 제 일상. 새벽 5시 국물. 우리고 오후 3시 장사. 예전 시장 때보다 여유. 오후 제 시간. 요즘 독서 모임. 도서관 비슷 나이 분들 책 읽고 이야기. 처음 어색, 지금 소중. 평생 여보, 아이들 뒷바라지만 이제 자신 위의 시간. 요가도 배워. 몸 굳어 힘들었지만 나아져.
선생님 나이 들어도 몸 바뀔 수 있어. 정말 그래. 마음도. 가장 큰 변화 마음가짐. 예전 남편 아이들 걱정 무거웠는데 이제 자신 집중. 물론 여보 생각 아들 걱정. 하지만 그것만 삶 전부 아니야. 아들과 관계 조금씩 회복. 완전 예전 아니야. 새 관계 만들어가. 아들도 달라졌어요. 예전 당연 생각 안 하고 감사말 자주. 얼마 전 어머니 제가 가게 물려받아도 될까요? 웃으며 물려받으려면 제대로 배워. 국물 끓이는 법 손님 응대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제 제게 새 꿈 생겼어요. 저 같은 처지 어르신 위한 작은 공간. 국밥집 옆 방 얻어. 혼자 사시는 분들과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세상 저처럼 자식 상처받은 부모 많아. 그분들 서로 위로받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우울 생각만. 비스처지 나누면 마음 나아져. 마지막 여러분께 한 말씀. 지금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님 계시면 너무 자책 마세요. 부모 희생 당연 아니야. 부모도 인간 행복 권리 있어요. 부모님께 죄송 마음 가진 자식분들 계시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 잘해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후회 마시고 작은 관심 사랑 부모님 큰 위로. 상처 시간 아니야 사람이 남겨. 치유도 사람. 가족 이름으로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가족, 서로 이해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들. 저 이제 71살. 제 인생 산다고 생각해요. 늦었다 생각 마세요. 언제든 새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증거니까. 아,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